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다 꺼놓으신 것 같네. 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조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죠? 되게 날씨가, 아까 오다 보니까 한 1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침 기온이. 어쨌든 오늘, 제 강의는 오늘 내신 구간에 따라서, 수시 지원을 좀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학년을 좀 조사해 봤어요. 근데, 중3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중3. 중3이 많으시네. 고1. 고2는 거의 안 계시던데. 고2 계세요? 고2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꼭 이 등급이면 꼭 이 대학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고 등급대 아이들이 어디를 많이 쓰고,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거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으시면 대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좀 집중해서 대입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감을 잡으시라고. 요새 워낙 요새 이제 수시가 대세인 시대가 됐잖아요. 수시가 대세인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학부모님들이 무조건 대입시 그러면 수시만 생각하시는 또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만 생각을 해서, 뭐 수능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오늘 아마, 제 얘기를 좀 들으면,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아이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조금 감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 얘기는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워낙 뭐 들었던 얘기들이어서 일단 수시하고 정시 비율인데요.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전국으로 따지면 대략 한 7.5 대 2.5 정도 돼요. 전국으로 따지면. 그런데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정시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익대까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까지 서울에 있는 거기까지 15개 대학 정도를 생각을 하면 보통 정시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한 중위권 대학들 있잖아요. 중위권 대학들은 수시보다는 좀 정시 비중이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제법 있어요. 뭐 시립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보통 정시 비율이 거의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략 한 7대3 정도 비율이고요. 뭐 스카이나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나 그 다음에 서울대를 보면 대략 8대2예요. 비율은. 그래서 어쨌든 수시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수시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 우리가 보통 15개 대학 기준으로 보면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문이과 합해서 5만 명 정도면 수험생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지금 수험생이 올해가 몇 명이죠? 한 60만 정도 됐거든요. 근데 뭐 그거보단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한 50만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0%. 그러니까 2등급 안에 들어와야지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 문이과. 물론 뭐 이과가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의대 쪽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어서 좀 유리하기는 한데 어쨌든 한 10% 이내, 2등급 이내 들어와야지 서울에 있는 그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대략 몇 퍼센트요? 1% 이내로 들어와야 돼. 한 0.5%. 그죠? 한 3,000명 정도뿐이 안 되니까 0.5% 정도 이내로 들어와야지 진학이 가능하죠. 어쨌든 뭐 이 표는 워낙 어머님들 많이 보셨던 표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볼륨 높이려고 수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시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 다음에
학기 및 실기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뭐 이것도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추천 전형이에요. 그죠? 추천 전형.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해보면, 고대가 몇 명 추천하죠? 학교에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으로. 예? 예, 문이과 각각 2명씩이에요. 문과 2명, 이과 2명. 서울대는 몇 명이죠? 문과 1명, 이과 1명. 그죠? 이화여대 몇 명 추천해요? 학교장이? 6명. 경희대? 경희대도 2명, 2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별로 이렇게 추천 인원들이 있어요. 그런 그 추천 전형이 바로 주로 교과 전형입니다. 그냥 우리가 고대를 예를 들면, 고대가 한 해 그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올해 몇 명이죠? 올해 한 600명 정도 뽑아요. 600명 정도 뽑는데, 지금 고대가 문과에서 2명, 이과에서 2명 추천을 한다고 하면 한 학교에서 4명을 추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에 4명을 추천을 하는데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냐면, 몇 개가 있어요? 전국의 고등학교,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무슨 특목고 빼고. 그럼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1,500개 학교에서 4명씩 추천하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6,000명이거든요. 근데 고대에서 뽑는 게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경쟁률은 10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 물론 추천 받으면, 그리고 이제 등급이 웬만큼 되면 이제 가능할 텐데, 어쨌든 그런 추천 전형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교과 전형은 어머님들이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책에 꼽아놓은 그 한 장짜리 뭐 하나 있죠? 예? 예. 한 장짜리. 제가 요거 강의안이라고 제가 그 새벽 4시까지 학교 홈페이지 다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한번 2017년 올해 거 제가 수시 거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 자료인데, 거기 이렇게 보면 그 자료 한번 그냥 참고 자료로 제가, 어머님들도 이렇게 정리를, 들어갈 대학 같은 경우는 정리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좀 정리한 요점은 이 전형 시기에 있어서 1차냐 2차냐 이런 얘기 거기다 제가 써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앞으로 제가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수능 전에 보는 건 1차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수능 전에, 그러니까 수능 전에 어쨌든 서류가 통과되거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다 1차.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서 보는 걸 2차로 저는 그냥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써놓은 건 그냥 1차, 2차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이 몇 차예요? 1차예요. 대부분이 1차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이 1차인데 1차가 아닌 학교가 15개 대학 중에 하나가 있어요. 동국대가 좀 그렇고요. 동국대가. 그거는 전략적으로 동국대가 자기네 학교 애들을 수능 끝나고 이렇게 지원하는 아이들의 좀 문호를 터버린 거죠. 다른 데가 다 1차로 하니까 좀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을, 내신 성적 좋은데 수능 망친 아이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좀 흡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교과 전형은 대략 다 1차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 더 안 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대부분 2차예요. 대부분 2차인데, 중위권 대학 쪽으로 가면, 중위권, 15개 대학 중에서 한 중간 그룹 정도로 가면 1차와 2차가 막 섞여 있어요. 대부분 상위권 대학은 2차를 써요. 왜 2차를 쓰냐면,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보다는 좀 학생부 성적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요 그룹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승부를 거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자기가 수능이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수능은 좀 그런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 잘 나오는데 너무 좀 낮춰서 학교를 쓰거나 이래버리면 자기가 납치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를 안 써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학생, 그러니까 그 좀 정교권 아이들을 좀 받고 싶은데 그런 아이들은 원서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낮춰서 그렇게 종합전형 쪽으로 이렇게 좀 쓰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예로 어떤 학생이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은 예를 들어서 최소 연대예요. 근데 내신 성적은 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학생이 한 저 밑에
경희대 이런 데를, 물론 쓰는 학생도 있겠지만, 좀 망설이죠. 난 연대를 가고 싶은데, 경희대가, 만약에 1차에서 뽑아버리면 내가 수능을 잘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경희대 이상을 내가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의 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대도 그래요. 연대도 학생부 종합은 2차거든요. 왜냐하면 연대는 서울대 애들하고 이렇게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애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서울대 정도 보는 아이들이 최소 마지노선으로 연대를 써요. 그러니까 연대 종합전형을 쓰거든요. 종합전형을 쓰게 되는데 이 종합전형을 쓸 때 연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 종합전형을 1차로 집어넣어버리면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 여기 안 쓰겠죠. 왜냐하면 내가 수능 잘 볼 수 있는데 잘 보면 여기에 괜히 납치돼가지고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서울대의 기회가 놓쳐져 버리니까 안 쓰겠죠. 그래서 보통 그런 상위권 대학들은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면접을 보게 돼 있어요. 면접장에 안 가면 떨어지는 거니까 수능 결과 보고선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끝나고 나서 있다. 이것도 좀 근데 중위권 대학들은 막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어요. 어느 학교는 다 1차로 그냥 다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혼재돼 있으니까 오늘 제가 좀 정리해 드렸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학교는 왜 이걸 2차로 넣었을까? 1차로 넣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 주변에 경쟁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국대하고 동국대하고가 약간 좀 경쟁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빗나가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건 서로 이렇게 이쪽에서 못 받는 아이들이 이쪽에서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다. 성균관대학교는 이 종합전형이 1차에 있어요. 1차에 있어요. 근데 경희대는 어디에 있어요?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넣는 아이들이 경희대까지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걔네들은 2차로 빼놔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서로 섞여져 있는 게 종합전형의 지원, 그러니까 선발 방식에 있어서 1차냐, 2차냐, 이런 것들도 어머님들이 한번 매년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매년 좀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 들어가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요거 정리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밤에 잠 안 올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논술을 보고요. 그죠? 국어 논술을 보고 국어 논술이라는 게 맞나요? 하여튼 언어 논술이죠. 언어 논술을 보고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학하고 과학을 보는 거예요. 수학하고 과학. 근데 수학만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양대가 그렇죠. 한양대, 아주대 이런 데가 이제 수학만 봐요. 왜 거기는 수학만 보냐면 논술에서 과학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유불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과학은 똑같은 과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학을 볼 때는 하나를 선택해서 봐요. 그러니까 물, 화, 생, 지 중에서 4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연대 같은 경우도 논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지원서 낼 때 나는 물리를 보겠다, 화학을 보겠다 이걸 이렇게 정해요. 한번 원서 들어가면 못 바꿔요, 그거. 근데 어쨌든 그걸 이제 정해서 그 한 과목을 시험을 봐요. 논술 시험은 그렇게 봅니다. 수학하고 과학. 그러니까 과학을 보는 학교는 보통 한 과목을 지정해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수학만 보는 학교는 왜 그럼 과학을 안 보냐? 이 과학의 유불리에 따라서 아이들의 당락이 좀 공정성의 시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학 한 과목 정도만 봐도 아이들을 테스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학 한 과목만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술은 거의 이과는 수학하고 과학, 인문계 쪽은 인문 논술 이런 쪽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문과 중에서 이 상경 계열들 있죠. 경영, 경제 이런 쪽은 수리 논술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언어 논술 보면서 수리 논술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양대라든가 이런 데 다 그렇게 봅니다. 고대라든가 이런 데 논술 전형이 물론 고대는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우리가 안 가져도 상관은 없겠지만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그래요. 논술은 대략 한 31개 대학에서 보고 있어요. 31개 대학에서 보고 있고요. 인원수는 대략 한 13,000명 정도 내외를 뽑고 있어요. 주요 대학에서는 대부분 다 이 논술을 봅니다. 논술 전형으로 뽑아요. 논술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좀 봐야 될 것은 의대 쪽은요. 논술로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나 이거 뽑는 것보다 단일 전형에서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논술 전형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논술의 비중이, 그러니까 논술로 뽑는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시 중에서 다른 데는 안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뭐 학생부 종합이 많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대는 안 그래요. 의대는 논술로 뽑는 인원이 많아요. 뭐 같거나 이게 더 많아요. 논술이 훨씬. 그러니까 논술의 비중이 크다. 의대 쪽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최저 등급이라고 있잖아요. 수능의 최저 등급 들어보셨죠? 최저 등급이 있는데 논술은 거의 대부분이 최저 등급이 있어요. 논술 전형은. 그것도 제가 나눠준 표에 보면 그 최저 등급 거의 쭉 나와 있어요. 논술은 최저 등급이 있는데요. 연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좀 높은 편이에요. 높다라는 건 뭐냐면 최저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연대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은 뭐 한 네 개 영역 중에서, 그러니까 국영수, 뭐 탐구 영역, 그 4개 영역 중에서 뭐 두 개가 2등급 2개 정도를 요구를 해요. 2개 합 4, 이 정도를 요구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뭐 4나 5, 2개 합 4나 5, 요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좀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뭐 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등급의 합은 좀 떨어지고, 근데 의외로 이 논술 전형을 쓰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내신 성적이 그다지 좀 우수하지 않은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쓰게 되거든요.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쓰게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논술 전형에서 의외로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아이들이 많아요. 최저 등급을. 2등급 2개를 왜 못 맞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의외로 못 맞추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2등급 2개를. 그래서 이 최저 기준에 대해서 좀 잘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 최저 기준은 의외로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고3 올라가면 수학하고 과학에서 확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 해의 난이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간당간당하게 2등급이거나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뭐 3등급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실제 뚜껑 딱 열어보면. 그래서 뭐 모의고사를 볼 때는 가까스로 2등급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으나 실제 수능 뚜껑 열어보면 이제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2등급 2개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논술에서. 어쨌든 최저 기준이 있어요. 종합 전형은 거의 대부분이 최저 기준이 없고요. 크게 보면 종합은 크게 거의 대부분 종합 전형은 없고요. 교과 전형은 의외로 최저 기준이 있어요. 최저 기준이.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되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내신이 중요해요? 수능이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우습기는 해요. 이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내신이 중요해요? 수능이 중요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내신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지금도 수능이 중요해요.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수능이 중요해요. 지금 같은 시대에도 수능이 중요합니다. 물론 최저 기준이 있고 등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앞으로 제가 앞으로 넘어갈 장수를 한번 보면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수능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 종합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50% 되잖아요. 55%, 50% 된다고 해요. 2월 인원 생각하면 50% 된다 하더라도 이 50%라는 것은 70% 중에 50%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넉넉 잡아야 얘네들 그래봐야 많이 잡아야 40% 안에예요. 그죠? 이걸로 갈 수 있는 전형이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70% 중에서 55%를 얘기하는 거니까 대략 한 35%에서 40% 사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시를 보면 정시는 2월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수시에서 못 뽑으면 정시로 넘어가잖아요. 2월 인원이 꽤 돼요. 실제. 그래서 실제 15개 대학 기준으로 해서 2월 인원까지 생각을 해서 정시하고 수시를 비교해 보면 거의 6대 4 정도 돼요. 상위권 대학은 한 7대 3.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단일 종목으로 보더라도 정시가 중요하죠.
아까 이것도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한 30-40%였잖아요. 35%에서 40% 사이인데 정시도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을 뽑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정시로 간 아이가 맞는지 수시로 간 아이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 그렇고 특히 분당 지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당 지역은 내신이 아이들이 정교권 아이들도 막 내신이 갈갈이 찢어지잖아요. 막 워낙 상층이 두꺼워서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내신이 압도적 1등, 뭐 전교 1등 이런 애들이 없어요. 뭐 막 1등, 2등을 막 번갈아 하고 1등급으로 갔다가 2등급으로 갔다가 막 이러니까 한 등수 떨어지면 2자 뜨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내신 등급을 유지하기가 쉬운 지역이 아니죠,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지역의 특성으로 봐도 어쨌든 중요하다. 수능이 중요하다. 이거를 반드시 좀 보시면서 한번 더 해보자. 첫 번째, 잘하는 그룹을 먼저 얘기하면 어머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뒤로 했습니다. 물론 3등급 벗어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3.5등급 벗어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내신 성적 기준입니다. 3.5등급 벗어나는 학생은 맨 마지막에 제가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정도 아이들은 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 내신 성적이 뭐 한 4등급, 5등급 막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좋을지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대상이 뭐 한 이게 처음에 인문계열에서 3등급하고 3.5등급 사이예요. 등급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계시죠? 1등급이 몇 %예요? 4%. 2등급 11%. 그 다음에 3등급 23%이죠? 4등급이 몇 %? 40%. 그죠? 4등급이 40%예요. 그러니까 상위 40%가 4등급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 학생들 3.0에서 3.5면 한 30% 그죠? 30% 정도죠. 학교에서 한 30% 되는 아이들이 쓰는 요 얘기는 요거 보면 주로 아이들이 썼던 전형이에요. 내신 등급이 3등급 되는 아이들이 썼던 전형입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학생 4만 명, 그리고 학교는 대략 한 35개 정도 학교를 분석한 데이터고,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는 다 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면 요 등급대 아이들은, 인문계 아이들은 여전히 가고 싶은 대학이 이러한 대학들이에요. 내신이 3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학을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실제,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성대, 경희대 뭐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고대도 써요. 그런데 합격할 확률은 고대 같은 경우에 1%예요. 그러니까 이제 써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데는. 근데 아이들은 원서를 써요. 수시는 몇 장을 쓸 수 있어요? 6장을 쓸 수 있어요. 6장 중에서 주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이런 데는 써봐야 안 되니까 다 논술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등급 애들이. 논술을 쓰는데 붙을 확률은 거의 없죠. 이 등급대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써서 붙을 확률이 대략 한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요 등급 아이들이, 인문계 아이들이, 요 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냥 통계적으로 논술 전형을 써서 붙을 확률은 한 4% 정도 되는데 아이들의 희망은 이런 데예요.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그 이하로 돼요. 그러니까 뭐 붙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100명 중 1명 붙을까 말까 한 전형이니까 뭐 이건 뭐 진짜로 뭐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이런 데를 써봐야 이제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가면 이런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대학들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죠? 2등급 가지고 아유 재수를 하지 내가 뭐 이런 데 안양대 뭐 이런 데를 가겠어요. 뭐 신한대 어찌 듣보잡이죠, 그죠? 저도 깜짝 놀래요. 이런 대학이 진짜 있나? 이게 바뀐 거 아니야? 한신대를 잘못 쓴 거 아니야? 제가 찾아봤어요. 신한대가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약에 종합을 쓴다라고 하면 요 정도 등급에서 종합을 썼을 때 좀 붙을 확률이 좀 그나마 높을 수 있는 데는 원주예요. 원주.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그것도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으로 넣으면 한 50% 정도 붙을 수 있어요. 인문계에서 한 3등급대 아이들이 늘 수 있는 데는 여기죠. 이런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면 실제 뭐 이 학생들이 수시에 특별하게 메리트가 있는 집단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이 등급 아이 중에 나는 수능 점수가 진짜 바닥이야. 수능을 보면 오히려 막 뭐 6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 만약에 이러면 이런 데라도 넣어야죠. 그렇잖아요. 뭐 이런 데 넣어야죠.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이런 데 넣어야 돼요. 수시로. 진짜 내신 성적이 진짜 안 나오면. 근데 뭐 대부분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쨌든 아이들은 근데 여기를 써요. 떨어지죠.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쓰잖아요. 붙을 것 같다는 환상을 가져요. 아이들이. 진짜예요. 붙을 것 같다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애들이. 뭐 연대 막 이런 거 쓰고 오면 애들이 이런 데 가서 뭐 논술 보고 오면 중앙대 이런 데 다 뭐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에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애들 막 논술 이게 이제 뭐 이게 뭔가 이제 출구를 이런 쪽으로 찾아가지고 마치 원서를 쓰고 나면 붙을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자연계는 이거보다는 조금 난데 마찬가지예요. 자연계 요 등급 아이들 3.0에서 3.5등급 되는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심리적으로 원하는 대학들은 다 이런 대학이에요. 뭐 성대, 한양대, 중앙대 뭐 이런 대학들이에요. 그나마 여기에 인하대가 나온 건 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하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이 등급 수시 전형에서 이런 대학을 지원하기보다는 내 어떤 3.0,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물론 실력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하고 좀 비례하잖아요. 거의 뭐 비례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좀 내신이 아주 좋은 아이들이 수능 점수도 좋아요,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우리 그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요 3등급대 정도 아이가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겠죠. 뭐 요 정도 되는 아이인데 꼭 수시로 좀 들어가야 될 절박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이런 쪽보다는 인하대 같은 데를 쓰면 그래도 뭐 여기도 별로 높지는 않아요. 실제 이런 데를 써도 합격 확률은 높지 않죠. 오히려 인하대 이런 데가 아니라 만약에 좀 높이려면 논술로 좀 높이려면 이런 데를 가야 돼요. 한양대, 에리카가 뭔지 아시죠? 안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분교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에리카. 요새는 분교라는 용어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에리카 쪽 쓰거나 뭐 그런데 조금 쓰면 좀 높아져요. 이거보다는 그죠? 요 등급대에서. 그리고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쓴다. 이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쓴다고 하면 조금 더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그래도 뭐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뭐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가천대, 그 다음에 뭐 서울여대 종합전형 이런 데 있죠. 그래도 뭐 50%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런 데도. 여학생인 경우에는 뭐 서울여대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데죠. 뭐 한성대 이런 데. 뭐 이런 데요. 실제. 요 그룹에서 만약에 종합전형을 쓴다고 하면 학교 등급에서. 그죠?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실제 보면 그러면 만약에 분당 지역에서 이 정도급 아이들이 과연 막 이런 데를 쓸까요? 무슨 뭐 3.6대 이런 데를 이렇게 뭐 교과 전형으로 쓰고 싶어 하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아이들의 희망은 벌써 눈높이가 이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뭐 종합 전형이나 무슨 종합 전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 등급대 애들은 뭐를 해야 돼요? 그나마 확률을 높이려면 논술 써요. 논술 해야죠. 이 등급대에서 그나마 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눈높이로 가려면 논술을 진짜 준비를 하든가. 그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종합전형 해가지고 비교과 쫓아다닐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비교과 쫓아. 그게 좀 빨리 결정되면 좋죠. 이게 고3 올라갈 때쯤 돼서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고3 때는 수능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2학년 때 계속 쫓아다니다가 그러면 좀 그거는 늦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진 거를 한번 볼까요? 인문계열. 여전히 2.5, 3.0 돼도 인문계열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지금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 인문계열입니다. 2.5에서 3.0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보면 마찬가지로 계속 논술을 써요, 얘네들은. 눈높이가 어쨌든 이 학교들이니까. 이 학교는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합격률은 형편없게 떨어집니다.
인문계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만약에 논술로 만약에 가고 싶으면 이런 학교들을 쓰면 좀 높아져요. 한양대 에리카, 홍익대, 뭐 이런 데 있죠. 세종대, 숭실대, 이런 데를 쓰면, 논술을 쓰면 훨씬 좀 합격 확률은 높아지는데, 아이들은 이제 이쪽으로는 잘 안 쓰려고 하죠. 근데 뭐 개 중에 진짜, 내신 성적은 이 정도 되는데, 실제 수능 보면 저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데를 좀 고려해 봐야 돼요. 이런 데 고려해 봐야죠, 이런 데. 아니면 이런, 여기 여대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덕성여대 이런 데 보면, 요 등급대에서 덕성여대 같은 데 보면, 한 47% 학생부 전형으로 이런 데 고려해 볼 수 있죠. 수능 성적이 낮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가천대라든가 뭐 이런 데.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는 좀 꽤 돼요. 여대들은 좀 많고요, 여학생들은. 그 다음에 뭐 카톨릭대 뭐 이런 데 같은 데도 쓸 수 있어요. 요 정도 등급대가. 종합전형으로 쓴다면. 좀 확률이. 그래도 뭐 높지는 않아요. 50% 넘어가지 않고요. 보통 한 뭐 20%, 30% 이 정도 범위에서 그래도 어쨌든 지원해 볼 수 있는 이 정도 되죠. 보통 요 등급대 중에서 요 인문계열 2.5에서 3.0 되는 요 등급대 아이들이 그냥 논술을 지원을 했을 때 이 학교 말고 논술을 그냥 지원했을 때 보통 합격할 확률은 한 7%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7%대.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낮죠. 7%대 되는 건 없어요. 유달리 되는 건 여기 하나예요. 원래 평균보다 좀 높은 게 이화여대. 이화여대 논술은 그다지 막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논술을 한다고 하면 요 등급대에서 꼭 뭐 좀 가고 싶다 그러면 요런데 붙을 수 있으면 대박이죠. 그래도. 그죠? 만약에 수능 성적이 이 성적보다 안 나온다면, 내신 성적보다 안 나온다면 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논술 전형은 여기가 좀 높아요. 나머지는 좀 어렵죠. 뭐 논술이 좀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요 등급대는 계속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논술이 나타나는 시기가 전형별로 논술 전형을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쓰지 않고 논술을 쓰는 거는 대략 문과 같은 경우는 1.5등급부터 논술 전형을 써요. 섞어서 써요, 아이들이. 1.5등급.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1.5등급이면 1등급하고 2등급 바깥이 1등급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섞어서 쓴다니까요. 논술 전형을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막 그렇게 쓰지 않아요. 1.5. 이과는 1.7등급부터 그렇게 돼요. 여기 보면 얘네들은 자연계잖아요. 2.5등급이잖아요. 당연히 논술이에요. 얘네들 쓸 수 있는 전형은 대부분이. 여기 보면 대부분 다 그냥 논술이죠. 논술. 그러니까 얘네들 눈높이는 그냥 이 학교들이고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탑 1이 고려대 논술이에요. 근데 실제 합격률은 여기 때들도 한 7%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다른 데 썼으면 한 7%대 되는데 이 학교들을 이렇게 써버리면 평균 이하로 이렇게 합격률은 뭐 완전히 현격하게 떨어지죠. 붙을 확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아주 뭐 특별한 애가 아니고서는 그렇고 뭐 대부분 다 논술로 채워지고 만약에 얘네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좀 약간 확률을 높이려고 한다면 학교를 낮춰야 돼요. 뭐 동국대라든가 이 정도 등급대에서 동국대나 뭐 단국대나 뭐 한양대 계속 뭐 홍익대 논술이나 이런 쪽을 좀 노려야 되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종합전형도 뭐 쓸 수 있는 데는 여대 같은 경우들이죠. 뭐 성신여대 이런 데 이렇게 쓰면 종합으로 쓰면 좀 확률이 높아지고요. 여학생인 경우에. 그래요. 뭐 특별하게. 그러니까 대안이 별로 없어요. 요 중급 애들이 과연 그럼 뭐 여기서 막 이런 데 낮춰가지고 뭐 3, 6대 이런 데 쓰냐. 안 쓰겠죠. 당연히. 한 2.5등급, 3등급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수능 한 방이 있는데 내가 뭐 이런 생각 하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데는 이렇게 종합전형이나 뭐 이런 데, 교과전형 이런 데는 뭐 별로 쓸 만한 데가 없는 거죠. 낮춰서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쪽으로 쓰면 좀 확률은 높아지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제가 물 좀 한 잔 먹고
자, 이제 2.0대로 왔어요. 2등급 2.0에서 2.5등급 요 사이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뭐 인문계 아까 얘기했듯이 1.5부터 논술 쓴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논술인데 여기에서 좀 유의미한 거는 여기서 그래도 학생들이 홍대를 이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벌써 여기 홍대가 좀 나타나고요. 2.5 여기에 홍대. 나머지는 다 논술이죠. 근데 여기까지도 뭐 거의 대부분 논술 위주로 그냥 쭉 쓴다고 생각합니다. 인문대 같은 경우에 2등급 때 2.0, 2.5 이게 다 논술이에요. 그냥. 여기 좀 유의미하게 이 정도. 홍익대 교과. 그러니까 홍대를 써도 교과로 쓰면 요 등급대 애들이 붙을 확률은 한 30% 정도뿐, 30% 교과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낮추면 좀 높아져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좀 높아지는 거죠. 하여튼 학교를 낮춰서 논술로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머지 대학들은 여기서 유의미한 대학이 주로 이제 아직까지도 2.0이면 주로 여대들이에요. 뭐 여대, 덕성여대, 뭐 이런데요. 한양대, 에리카 계속 나오는 거죠. 뭐 경기대 이런데, 단국대, 뭐 명지대 뭐 이 정도예요. 교과 전형으로 집어넣으려면, 종합 전형 집어넣으려면 뭐 서울여대, 성신여대 뭐 이런데 대략 좀 그래도 꽤 퍼센트가 종합 전형으로 집어넣으면 한 50%대가 나오기 시작하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요거는 근데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인문계열 2.0이나 2.5 봤는데 실제 수능 성적이 이거보다 안 좋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과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과연 수능까지 그냥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수시에서 한 요 정도 카드, 뭐 성신여대나 여학생이라면 뭐 이런데, 아니면 남학생이라고 한다면 인문계열에서 뭐 국민대나 인하대 이런 쪽을 그래도 하나 정도 보험으로 집어넣어 놓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요 검토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수능 부분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1차냐 2차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이게 수능 끝나고 나서 면접이 있는 학교냐, 아니면 이게 1차로 그냥 끝나는 거냐, 이런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죠. 반드시 좀 체크를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교과 전형에서 그 정도 되면 확률은 이렇게 된다. 자연 계열도 뭐 계속 그냥 논술이에요. 1.7부터 논술 쓰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뭐 그냥 계속 논술이죠. 그리고 뭐 그 논술의 합격률도 그다지 뭐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건 없어요. 물론 근데 여기 자연 계열 2.0 아이들이 이제 다른 논술을 좀 쓰면 현격히 높아져요. 항공대라든가 뭐 건국, 여기 보면 뭐 동국대 논술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면, 홍익대 논술이나 이쪽으로 하면 좀 붙을 확률이 확 높아지죠. 여기보다는. 여기는 거의 뭐 7% 이내 아이들이, 뭐 거의 뭐 5% 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면 그래도 한 30% 막 이러니까. 논술을 볼 때 이쪽을 좀 이렇게 쓰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들이 다 논술이 1차예요. 이게 그냥 2차, 수능 끝나고 있으면 넣어놨다가 에이, 수능 성적 나오면 안 가지 이래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1차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수능 전에 봐야 된다는 부담, 그러니까 잘 안 쓰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 쓰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진짜 수능 성적이 진짜 안 나오는 아이들이 쓰겠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좀 그 수능 성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있는 아이들은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합격할 확률도 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종합전형, 여기 지금 보면 아마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써놨어요. 이게 종합인지 뭔지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이게 종합전형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건. 종합전형에 집어넣게 되면 뭐 좀 굉장히 높아져. 국민대 정도 넣으면 뭐 거의 81% 정도. 그다음에 뭐 여대 같은, 숙명여대 같은데 넣으면, 종합전형으로 넣으면 한 뭐 45% 정도 되고. 그렇죠. 뭐 교과전형도 뭐 어쨌든 이런 학교들 정도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개혁에서 2등급, 2.5등급 이렇게 되면 실제 아이들의 눈높이는 여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 이 정도 애들이 여기를 선호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뭐 이런 데다가 너 광운대 쓸래? 뭐 이러면 애들이 쓰겠냐고요. 자, 인문계열 1.7등급입니다. 1.7등급이면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이 1.7등급 정도 돼요.
1.7등급이면 분당권에서요, 인문계에서 거의 전교권 아이예요. 1.7등급 되면요. 그래도 문과에서 그래도 한 10등 이내 드는 아이일걸요? 그 학교에서 전교 10등 이내 드는 아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인문계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아이인데 1.7등급이면 물론 1.7등급에서 2.0인데 요 등급 아이들도 대부분은 논술이에요. 대부분 논술인데 여기에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한 1.7등급 되면 어디를 쓰냐면 서강대 종합을 써요. 서강대 종합 정도를 쓰더라고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뭐 경희대 이런데 이게 종합이죠. 종합 전형을 쓰는데 여기서 서강대는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뭐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서강대는 종합 전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주도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어요. 자기주도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어요. 제가 정리해놨는데 자기주도형은 1차예요. 자기주도형은 1차예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끝나요. 물론 그리고 서강대는 면접도 없어요. 서류만 넣으면 끝이에요. 그냥 면접이 없습니다. 그냥 서류만 넣으면 그거 편하죠. 학생들 면접 보는 거 싫어해요. 굉장히 부담감 같습니다. 압박 면접 볼까봐, 그리고 무슨 교과 면접과 같은 그런 거 볼까봐 굉장히 좀 압박감이 심한데, 서강대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형은 그냥 원서를 쓰기만 하면 돼요. 원서 쓰기만 하면 1차 때 있고요. 수능 끝나고 나서 또 원서를 쓰는 게 있어요. 수능 끝나고 나서. 그래서 보통 서강대 정도 급을 염두에 두는 학생은 6장을 다 안 써요. 한 장을 남겨두죠.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을 망쳤네? 근데 나 내신이 좀 그래도 괜찮네? 그럼 어디 써야 돼요? 여기 써야죠. 일반형. 수능 끝나고 나서 원서 쓰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최저 등급이 있어요. 대신에. 최저가 있어요. 아까 자기주도형 1차 때 보는 건 최저가 없어요. 그냥 서류만 가지고 뽑는데 이 일반형은 수능 망친 아이들이 보통 여기를 써요. 그런데 최저 기준은 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맞출 수 있으면 이쪽도 많이 써요. 서강대도 많이 쓰는 전형인데 어쨌든 한 요 정도 등급 아이들이 뭐 경희대 이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하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붙을 확률이 크진 않죠. 붙을 확률은 크지 않고, 뭐 이 고대나 뭐 성대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계속 논술이에요. 학생부를 가지고는 이 등급 가지고는 늘 수 없어요. 넣어봐야 떨어질 거 뻔히 아니까 확률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논술로 그냥 많이 쓰고 있죠. 물론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있는데 뭐 특별하게 어떤 뭐가 있으면 쓸 수 있는데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죠. 이런 데서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확률을 높이려면 이런 대학들이에요. 인문계열은 여전히 뭐 눈에 확 들어오는 대학은 여기서 뭐 있어요? 여대뿐이 안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좀 가고 싶은 대학은 별로, 그죠? 여대뿐이 좀 안 보이고, 숙명여단의 성신여대 정도고, 나머지는 뭐 명지대, 숭실대 막 이래요. 그죠? 인문계열인데. 종합전형을 써도 뭐 마찬가지죠. 1.7, 2.0 해봐야 확률은 굉장히 높은 대학들이 좀 있는데, 이런 대학들도 높잖아요. 높은데, 그래도 뭐 딱히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대학이 있진 않죠. 2등급 되면 뭐 아이들이 그래도 눈높이가 여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눈높이는 여긴데 현실은 이거다. 자연계열은 이제 이 정도 등급대가 되면 종합전형도 써요, 아이들이. 종합전형도 나타내고 서울대 종합전형도 써요. 종합전형, 일반전형이라고 불리어지는 서울대도 쓰고요. 고대 논술 역시 마찬가지 섞어서 쓰죠. 이때부터 막 섞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도 쓰고 논술도 쓰고. 자연계 1.7등급 때부터가 돼요. 인문계는 1.5등급부터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1.5등급부터. 근데 자연계는 한 1.7부터가 이렇게 섞어서 써요. 논술도 쓰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도 쓰고. 실제. 그리고 붙는 사례들도 많죠. 그래서 상당히 논술 전형에 있어서의 합격률도 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썼을 때는 뭐 이런 대학들 있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뭐 이대, 뭐 경희대, 뭐 성대, 뭐 이런 데도 꽤 그래도 좀 이렇게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죠. 논술은 뭐 굳이 별로 차이가 없고요. 주로 뭐 요 정도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 저 정도급 되면 이제 자연계에서 좀 전교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교권 아이들이니까 좀 내신 성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논술하고 뭐 교과 종합을 이제 섞어서 쓰는 패턴이죠. 섞어서 이렇게 쓰는 패턴이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수능 성적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대학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것도 뭐 이 정도 눈높이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죠. 그렇잖아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죠. 아이들은 그냥 여기를 써요. 그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왜 이게 저 정도 급인데 왜 그 정도뿐이 못 쓰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만 우리가 따졌을 때, 그러니까 뭐 원래 전체 그 전국형 자사고가 10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전국형 자사고 아이들이 3,000명이 있어요. 전국형 자사고, 그러니까 상산고나 무슨 하여튼 뭐 용인이나 이런 아이들이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 아이들이 80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고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특목고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과에다가 전체 고등학교 수가 1,500개나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1,50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에 30명, 문이과 해서 30명 잡아도 45,000명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1,500개 중에서 전교 30등 이내예요. 문과, 이과 합해서 그냥 1학년 성적으로 30등 이내라고 하면 그 인원만 해도 45,000명인데 내신 성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수능 성적 빼고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지방 애들은 뭐 스펙이 안 좋을까요? 지방 애들일수록 오히려 수능 성적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학교에서 스펙 관리해가지고 보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별 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것만 믿고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막 비교과, 뭐 종합전형, 요새 뭐 종합전형이 뭐 70%, 뭐 하여튼 뭐 몇 퍼센트 이상이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현실은 나중에 고3 되면 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보면.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정교권 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교권 애들 있잖아요. 그 정교권 애들은 다 쓸 수 있으니까 좀 이따 아마 보시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쓰는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 정도 급만 되더라도 이 아이들도 뭐 두 가지를, 이 아이들도 섞어서 쓰기는 하지만 뭐 이런 데 섞여서 쓰죠. 근데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죠. 뭐 이런 종합전 뭐 서울대 이런 데 넣어도 뭐 자연계열 마찬가지죠. 1.5 정도 되면, 자연계열에서 1.5 정도 되면 이제 뭐 여기도 이제 꽤 보통 뭐 고대 융합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쓰고 뭐 연대 뭐 이런 데 쓰죠. 그 다음에 한양대 이런 데 써요. 1.5 정도 자연계열에서 1.5, 1.7. 아마 뭐 한양대 이렇게 쓰는 애들은 보통 한 6, 7 요 정도 대 애들이 쓰겠죠. 확률은 뭐 이렇게 돼요. 지원대기 합격률은. 그리고 뭐 물론 이 아이들이 이런 데로 좀 눈을 돌리면 높아지는 건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돌리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쓴다고 하면 글쎄요. 뭐 성대나 뭐 여기까지는 좀 뭐 낮춰볼 수는, 여기까지도 뭐 섞어서 쓸 수는 있겠죠. 학생에 따라 섞어 쓸 수는 있는데 성대 정도까지 뭐 이 정도까지 쓰겠죠, 아이들이. 뭐 여기 이 정도 내신이 사실은 얘들 정교권이죠. 정교권인데 이 정도 내신도 크게 뭐 이런 종합이나 교과로 이거에 그냥 완전히 올인할 정도의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인문계열 1.3, 1.5 이것도 이제 이 학생들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거의 정교권인데, 완전 정교권 아이들인데, 여기 보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이 정도 급이 되면 학교장 추천 이런 데 쓰죠. 학교장 추천 받으면 뭐 하여튼 확률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도 쓰는데, 연대는 의외로 내신을 굉장히 많이 봐요.
연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대를 쓰기는 좀 상당히 두려워해요. 한 요 정도 등급대 아이들은. 인문계에서. 인문계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보통 뭐 1에서 1.3 사이 정도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정도가 쓰기 때문에 실제 주로 고대 쪽을 많이 써요. 이 정도 등급되면 고대를 쓰거나 아니면 서울대 종합전형 뭐 이런 쪽을 지원을 하겠죠. 섞어서. 여기서 이렇게 섞어서 쓰고. 이 정도 때 애들은. 그리고 자연계는 넘기면 자연계는 요 정도 등급대 되면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학교장 추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뭐 종합 뭐 이런 데 집어넣겠죠. 종합도 넣고 뭐 지균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쓸 거예요. 이 정도 등급 되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지균 같은 것도 지역균형 선발도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요 등급대에서 뭐 논술 쓰는 아이들도 요거는 뭐 논술 쓰는 아이들은 한 1.5에 걸린 아이들 정도가 뭐 논술 정도도 쓸 수는 있겠죠. 뭐. 그러니까 6장을 막 쓰다 보니까 이거는 밀려서 쓰는 거죠, 사실은. 6장 카드. 얘네들은 요 정도 등급대 되는 애들은 지원을 길게 쓰지 않아요. 길게 쓴다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서울대부터 저기 한 중앙대까지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요 등급 애들은 짧게 쓰잖아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아주 짧게 딱 쓰니까 서울대 쓰고 뭐 고대 쓰고 뭐 쓰다 보면은 고대 같은 경우도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연대 쓰고 막 이러고 쓰다 보면 어디를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논술 같은 경우 하나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아이들이. 뭐 종합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됩니다. 마지막 여기 보면 인문계열은 사실은 만약에 뭐 학교장 추천이나 뭐 지역균형 선발 요거 있잖아요. 지균. 이것도 학교장이잖아요. 이것도 학교장, 요거 학교장. 그 다음에 뭐 연대 같은 경우에 학교 활동 우수자 뭐, 그 다음에 교과. 이런 데 해당하는 아이들이 요 등급대 애들이에요. 인문계는. 그러니까 1.0에서 1.3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실제. 요런 아이들이 이제 실제 여기를 써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벗어나잖아요. 아까 1.3이나 인문계에서 1.3이나 1.5로 넘어가면 붙을 확률은 이거보다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붙을지 떨어질지 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돼야지 그래도 좀 확률이 뭐 한 40%대가 나오지 아까 1.3에서 1.5 그 사이 보면 거의 뭐 20%대잖아요. 그러니까 붙을지 떨어질지 이거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뭐 여기 애들이 여기다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이런 데 쓰면 뭐 굉장히 더 높아진다 이런 건데 의미 없는 얘기고 사실은 이 정도 되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도 이런 데 쓰면 뭐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이제 자연계는 요 등급대나 아까 1.0에서부터 보통 한 1.7 정도까지 있잖아요. 뭐 1.5, 1.7 이쪽까지는 주로 자연계 쪽은 다 어디를 써요? 의대를 써요. 그렇잖아요. 자연계는 의대를 쓰잖아요. 의대를 거의 뭐 애들이 이 정도 등급대 여기 있는 애들은 아마 여기 쓰는 아이들의 한 70%는 다 의대를 쓸걸요. 의대는 다 집어넣게 될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자연계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얘가 의대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서울대 지균을 안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등급대인데 얘가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이에요. 자연계에서. 근데 얘는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대 의대를 지균으로 집어넣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좀 약간 뭐 떨어질 게 뻔하고 막 내신이 아직 애가 월등하지 않으면 그거는 좀 붙기 힘드니까 그런 경우는 이 아이가 서울대를 그냥 포기하고요. 그죠? 서울대를 딴한테 주고 서울대 지균을 자기는 의대를 가고 싶으니까 차라리 서울대 일반을 쓰고요. 일반 전형은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대 일반을 쓰고 차라리 추천 전형으로 뭐 카대나 이런데 추천서 한 장을 받는 거죠. 그죠? 아니면 뭐 고대나 이런 데 있잖아요. 고대 학교장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한 장 받든가
오히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의대를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요 그룹에서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자연계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의대를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커서 어쨌든 그리고 하여튼 요 등급대 아이들은 뭐 거의 이 정도 쓰면 거의 대부분 붙죠. 뭐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쓰면 요 정도 등급대 아이들의 만약 내신 성적이다 그러면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뭐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카이스트는 보통 학교별로 2장의 카드가 줘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으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데를 쓰면 이쪽에서도 붙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카이스트. 만약에 자기가 진짜 뭐 공과대학이나 이런 쪽을 가서 뭐 서울대 정도는 아니고 뭐 내신 등급이 한 요 정도급 된다라고 하면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노려볼 만하죠. 카이스트나 뭐 포스텍 이런 데도 실제적으로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 뭐 이런 겁니다. 제가 그 결론을 얘기하면 어쨌든 지금 이 표를 우리가 쭉 봤을 때 사실은 내신으로 이렇게 이 정도급 아이면 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그다음에 수능 이런 것까지도 다 노려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대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이 정도급이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노려보기는 하는데 뭐 여기도 이제 정교권이죠. 이거 뭐 여기 이거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되면 2등급 때 뭐 한 1.7등급 때 뭐 이 정도 때 되면 이때는 사실은 좀 포커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무게중심 자체가 이런 뭐 종합이나 아니면 이런 쪽보다는 확률적으로 오히려 논술, 그 다음에 수능,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명확해요. 그 대입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입 준비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이 정도 됐을 때. 뭐 인문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인문계는 아까 한 1.7 정도, 1.5 이상으로 이렇게 내신 등급이 벗어나면 그때부터 사실은 뭐 물론 학생부 종합 이런 것들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그래도 뭐 포커스 자체는 좀 정식적으로 포커스를 잡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이 중요해요. 수능이 제가 뭐 이게 무슨 뭐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지 마시고 실제 자료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등급인데 안전빵으로 뭐 진짜 이게 이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에 진짜 이렇게 써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 자체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고 이거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상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1등급 아이들. 이 아이들은 당연히 뭐 교과 전형도 생각해야 되고 종합 전형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능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죠. 수능까지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아이들은 모든 카드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뭐 걱정할 게 없죠. 이 아이들은 걱정할 게 없는데 문제는 내신 성적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X축이 내신이고 Y축이 수능인데요. 내신 성적이 보통 한 1등급 후반부터 이렇게 쭉 나타나는 요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은 내신 성적은 뭐 그다지 그렇지만 수능은 그래도 뭐 보면 한 1등급 때 유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쨌든 정시예요, 정시. 정시형 아이들입니다. 정시형이고 수시는 논술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이 무슨 뭐 억지로 막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게 가지지도 잘 않고 실제 아이 특성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실제 한 1학년 정도 되면 지금 한 1학년 정도 그 내신 좀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뭐 내신 성적이 뭐 설사 좀 막
막 1등급대가 안 나오고 뭐 만점을 못 땄고 막 이래도 막 애들을 닥달하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은 한 2등급 정도 선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내신 성적은 그 정도로 그 준비를 해주고, 공부도 좀 주요 과목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막 자꾸만 이쪽으로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해서 전 과목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과학도 다 잘해야 되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어머님이 좀 편하게 그냥 저렇게 해야죠. 뭐 과학도 예를 들면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과학 하는 것만 또 좀 작게 하고, 그죠? 뭐 막 과학을 뭐 4개를 다 해가지고 욕심을 가져서 이런 아이들은 무슨 뭐 만약에 과학 중점 학교다. 근데 과학을 막 4과목을 다 이렇게 하는 과중반에 집어넣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하중에 걸리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어차피 뭐 최상위권이 아니니까, 그리고 서울대 갈 거 아니면 만약에 목표 대학이 한 연대급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과학 같은 경우도 굳이 막 투과목 이런 것까지도 막 이렇게 막 물어붙이기보다는 그냥 1-2개를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정시만 생각을 한다면. 근데 만약에 논술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 과목 정도만 좀 투 정도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신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가 내신 성적이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스펙으로 만회하겠다. 그러니까 뭐 막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막 만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다소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런 자질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진짜 한 4등급대 아이인데, 내신이 뭐 한 3등급에서 4등급 사이 정도 아이인데, 진짜로 아이가 뭔가 진로에 대해서 뚜렷한 스토리가 뭔가 있는 아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한양대 이런 데도 되겠죠.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애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서는 그게 뭐 억지로 스펙을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뭐 과연 경쟁력이 있겠나. 뭐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논문 한 편 쓴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여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방향 자체를 공부하는 방법도 좀 수능. 그죠? 수능 쪽 방향에 좀 맞게 좀 커리큘럼을 잡아서 가는 거. 그렇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도 내신하고 수능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그죠? 국어 다르겠죠. 국어. 뭐 예를 들면 뭐 영어 학습 방법들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영어 내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쨌든 학교 교과서에 맞게 좀 좁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능은 또 좀 그거하고 좀 다를 수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죠?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죠. 수학 같은 경우는 좀 결국은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게 킬러 문제라고 한 21번, 29번, 30번이니까 그러한 문제 해결력을 좀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논술 같은 경우는 좀 평상시에 좀 이렇게 뭐 문과건, 이과건 이렇게 좀 계속 준비를 좀 그런 것들은 좀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좀 전략을 세우는 게 맞죠. 여기 아이들은. 만약 수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근데 반대로 요 아이들 있죠. 요 아이들.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분당 지역에는 좀 많이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뭐 문과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신은 1등급대 아이인데 수능 성적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1등급대예요, 아이가. 근데 수능 시험 보면 뭐 보통 한 뭐 2등급대 뭐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있죠. 2등급, 3등급 섞여서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교과나 종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뭐 교과나 종합 쪽으로 완전히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은 준비를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기 좀 약간 외곽 쪽으로 나가면 분당 쪽은 별로 해당 사항은 없는데 외곽 쪽에 나가면 아예 수능을 걔네들은 막 해도 보통 뭐 3, 4등급 뜨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보면 1.3 막 이 정도 돼요. 1.3, 1.5 뭐 그 사이 정도 대 아이인데 실제 수능 시험을 보면 보통 뭐 3뜨고 4뜨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평균 등급 다 내봐야 뭐 거의 한 3등급 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실제 수능으로 가면 굉장히 손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뭐 완전히 오히려 뭐 교과나 종합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죠. 문과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아이들은 뭐 교대 막 이런 데 쪽 생각을 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이제 내신 성적 많이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아예 붙여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요 아이들은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아이들이에요.
내신도 그만하고 수능도 이제 뭐 보통 한 2등급 때 되면서 이쪽에 막 섞여 있는 아이들 있죠. 요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수시는 논술이에요. 수시는 논술이에요. 이 아이들이 무슨 뭐 또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좀 원하는 과를 가려면 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논술입니다. 논술. 그러니까 종합이나 무슨 뭐 교과는 당연히 안 되고요. 뭐 종합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려면 확률적으로 그쪽으로 만약에 포커스를 잡아서 만들려고 하면 좀 낮춰야 돼요. 학교를. 그러니까 눈높이를 확 낮춰서 하면 뭐 가능할 수는 있겠죠. 가능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쪽 아이들은 만약에 수시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논술일 수밖에 없어요. 논술. 근데 이 아이들의 특성은 또 어떤 거냐면 특정 과목은 좀 잘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은 좀 잘해요. 그런데 뭐 국어가 진짜로 안 돼. 국어를 보면 뭐 거의 막 4등급, 5등급 뜨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뭐 영어도 뭐 영어는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절대평가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좀 밸런스가 이게 깨져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그 성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좀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주요 과목을 가지고 논술로 그냥 완전히 그 집중을 할 건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학교를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수능 성적이 그러니까 골고루 나오지 않죠. 이런 아이들 보면 뭐 수능은 국어는 막 등급이 확 내려가고 그죠? 내려가고 뭐 한 5등급 두고 막 4등급 두고 막 이러고 그다음에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한 뭐 2등급 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과학도 뭐 보면 어느 때는 뭐 잘 봤다가 막 하여튼 뭐 좀 거기도 별로 안 좋은. 근데 그 정도 성적을 가지고 만약에 대학을 정시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정도를 가는 거예요. 잘해봐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가는 건데 차라리 그런 아이가 사실은 좀 전략을 다시 짜서 그냥 최저를 맞추고, 그죠? 최저를 그 과목에 대해서만 정확히 맞추고 그 시간에 만약에 그 과목,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논술이나 뭐 이런 것들에 진짜 포커스를 맞춰서 뚫어내면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물론 이제 리스크는 있죠. 만약에 논술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물론 재수해야죠. 재수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안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리스크를 안 안고 뭐 이렇게 뭐 골고루 잘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아이 특성을 맞춰서 얘가 전체적인 과목이 밸런스가 이렇게 깨져 있어서 이게 좀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진짜 없는 아이 같으면 아예 뭐 포커스 자체를 뭐 논술 쪽에 몇 개 과목에 최저만 맞춰가지고 좀 지원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로 개별 특성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그냥 아예 논술 다 버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수능이 성적 자체가 좀 계속적으로 좀 괜찮아지고 그런 아이들 수능이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좀 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쪽에 좀 그냥 맞춰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골고루 좀 잘하는 아이들이면 좀 더 높여가지고 좀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좀 개별 특성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여기를 벗어나는 이쪽 있잖아요. 이쪽. 이제 제가 맨 마지막 얘기하는데 만약에 뭐 4등급, 5등급 이렇게 벗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4등급, 5등급. 이 정도. 내신도 그렇고 뭐 수능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머님들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아이들을 적성을 시키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수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을 해야 된다. 이 아이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뭐 그 논술도 안 되고요. 그 아이들은 논술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교과나 종합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내신 등급이나 수능 등급이 완전히 한 중하위권 쪽에 가 있으면 그 아이들이 그나마 그 아이들이 무슨 서울에 있는 어떤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해봐야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위권 대학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그나마 좀 갈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인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가만히 입시 요강을 분석을 해보면요. 정시 입시 요강을 분석을 하면 그런 학교들은 4과목을 다 요구하지 않아요. 수학을 안 볼 수도 있어요.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없어요.
수학이 없고 뭐 수학하고 뭐 탐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뭐 이래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학생들은 고 대학들의 공통점은 입시 요강을 이렇게 그 정시 요강을 보면 수학하고 과학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과목도 3개를 다 보지, 4개 중에서 한 3개만 보면 돼요. 그리고 과탐도 2개를 안 봐요.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탐도, 사탐이나 이런 거 하나만 해도 되고, 그럼 국어하고, 영어는 요새 또 최저 등급 됐잖아요. 절대평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맞추고, 그렇게 해서 그냥 몇 개 과목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슨 교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몇 점을 맞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수능은 정시에서 수능은 무조건 수능만 보잖아요. 수능이 100%니까 그 아이들은 그야말로 그냥 몇 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그냥 오히려 수능을 준비하는 게 맞죠. 그 아이들이야말로. 실제. 그래서, 제 오늘 얘기는, 오늘 얘기 주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학부모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특히 좀 저학년 어머님들이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3 어머님들이 이 등급에 대해서 내신 등급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중학교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다 올A를 맞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1등급 이런 기준을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 정도 내신 등급을 가지고 한 이 정도 가는 거 아니야?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제가 오늘 요 자료를 마련했고, 요거는 오늘 아무래도 자료 자체가 상당히 자꾸만 도표가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좀 지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시고, 이게 한 요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는 담임 선생님들 나와 계시니까 상담을 받고 가시면 아마 겨울방학 프로그램 좀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